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열나면 구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39도 이상의 열이 나면 아이보다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40도가 넘어가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큰일 날까 걱정스러워 응급실로 달려가는 부모도 많습니다. 고열 때문에 뇌손상 생긴다는 말도 있고요. 잘못하면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잘못하면 경련성 질환으로 평생 고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고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고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시고 고열 때문에 응급실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럼 고열이 나면 뇌 손상을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흔히 수많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40도까지 열이 나도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고요. 아이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입니다. 단 열성 경련과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만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고열이 나면 아이에게 문제가 될까요? 놀랍게도 42도 정도는 돼야 고열 때문에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의학적 견해입니다. 과거에는 41.7도 이상이면 문제라고 했지만 의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42도 이상이 되어야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고열은 제가 의사생활 한 지 38년이 되었지만 단 한 명도 이 정도 고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열이 나면 뇌손상 받는다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고열은 고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고열을 일으키는 병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고열이 나면 머리 나빠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고열을 일으키는 병, 그 자체가 머리를 나빠질 수 있게 만드는 병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 흔했던 일본 뇌염과 결핵성 내막염 같은 것은 뇌 자체를 침범하는 뇌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난 후에 갑자기 아이가 뇌 손상으로 고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예전에 주변에서 흔히 봤기 때문에 열나면 머리 나빠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방접종으로 이런 병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 때문에 머리 나빠지기는 힘들 겁니다. 고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열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정도로 고열은 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그리고 가장 흔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기, 인대염, 코로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과 폐렴, 중이염, 요로감염, 뇌수막염 등 감염성 질환입니다. 세균성 감염이든 바이러스 감염이든 이런 감염성 질환은 40.5도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해열제를 먹고 있다면 더더욱 이 정도 열이 나기는 힘듭니다. 다만 아기가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있다든지 너무 방이 더운 경우라면 40.5도 이상의 열이 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이상의 고열은 나기가 힘듭니다. 40.3도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여기에서 0.2도 더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들 경우입니다. 여기서 뇌손상이 생길 수 있는 42도까지는 아직도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열이 나는데 응급실이라도 가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열이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뇌에서 조절하는데 너무 심한 고열이 나게 되면 더 이상의 열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실 열이 나는 것도 병을 이기기 위해서 열이 나게 뇌가 만든 것이고요.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열이 나기 전부터 더 이상의 열이 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은 40.6도에서 41.1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고열이 나도 아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열입니다. 심지어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로 고열은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아과 진료를 받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위험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아과 진료를 받기 전이라도 위험한 증상이 없다면 밤에 고열날 때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고열이 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고열 때문에 아기가 잘 먹지 않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은 고열이 나면 열성경련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고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열성경련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열성경련은 그 자체가 아주 겁나 보여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5분 이내로 열성경련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입니다. 열성경련을 하면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경련선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시는데 열성경련 그 자체 때문에 경련선 질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병을 가진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열성경련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고1이 나면 모든 아이들에게서 열성경련이 생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열성경련은 원래 기질을 타고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열이 난다고 다 열성경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아이들 중 한 4% 정도의 아이들이 평생에 한두 번 이상의 열성경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성경련을 예방하는 것은 열이 날 때 해열제 먹이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성경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응급실에 간다고 열성경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고일이 난다는 그것만 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것은 아이와 부모가 힘들 뿐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뇌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고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기는 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경우 열사병에 걸린 경우도 42도 이상의 고열이 날 수 있고요. 이때는 뇌의 체온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으로 생긴 고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열을 일으키는 병 중에서 아이의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에 걸린 경우는 해열제를 아무리 열심히 사용하고 열을 조절해도 뇌 손상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뇌염이라든가 결핵성 내막염 등이 이런 병인데 이런 병은 요즘 접종 때문에 찾아보기도 힘든 병이라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열이 날 때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올린 열에 대한 영상에 위험한 증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열이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더 좋을 것입니다.